자, 이번 강의에서는 음악 도상을 해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도상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미술사 연구에서는 도상 해석 행위를 3단계로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도상학적 기술이라고 해서 1차적인 또는 자연적 주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해석 대상의 순수한 형태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림의 선과 색이 이루는 형태가, 또 재료가 어떤 자연물체로 됐나, 이런 사실적인 소재들을 밝히는 단계를 바로 전도상학적 기술이라고 하고요. 2단계는 도상학적 분석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 2차적인 또는 관습적 주제를 설명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동기 그리고 구성을 주제나 개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관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도상 해석의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제 3번째 단계는 도상학적 해석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상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내용까지도 파악해서 찾아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음악 도상학적인 연구에서 특히 2단계와 3단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그린 혹은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만났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몇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음악 도상학이란 것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음악학적 해석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예를 들면 악기의 모습, 이 모습이 경우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악기를 그린 사람이 악기의 실체를 항상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굳이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이건 악기야 정도만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림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색부적으로 그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냥 이건 악기 정도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 어느 악기를 연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오류로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화가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 속의 악기를 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가가 악기를 하나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 속의 관념 속의 악기를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그림에 나오는 그림, 악기 그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맥락을 체크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사 시기에 비슷한 류의 악기가 그려진 또 다른 그림들을 최대한으로 참고해서 이야기할 때 악기에 대한 제대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사례로서 15세기의 중요한 예서 국조 올해 설해라는 데에 검은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검은고는 원래 6줄이고 궤가 16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궤가 12개의 궤밖에 없고요. 줄수도 지금 몇 줄인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5줄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7줄일 수도 있고 대략 7줄로 보이거든요. 검은고는 7줄이 아니라 6줄인 거고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시대에 올라가면 줄수는 훨씬 4줄이었고요. 궤수도 14개의 궤이기 때문에 좀 역사적 변천이 있었지만 이렇게 12개의 궤가 나오는 그런 사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아주 중요한 예서라고 알려져 있는 국조올해 설해의 검은고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예서에 왜 검은고를 이렇게 엉터리로 그려놓았을까?
이 15세기의 국조올해 설에는 사실 악기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왕실에서 올해로 행하는 각종 행사에서 쓰이는 여러 물건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하나하나에 치중하고 어떤 물건 하나하나에 치중한다기보다는 이런 의례에 이런 악기가 쓰였다 정도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어떤 그림 실체 그대로의 기록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헌자료에 나오는 그림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15세기 아주 중요한 악서인 악학괴범에 나오는 검은고 설명을 보면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검은고의 앞뒤면이 제시가 돼 있고요. 또 검은고의 치수 아주 정확하게 낱낱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줄이 몇 개인지, 궤가 몇 개인지, 크기는 어떤 건지, 모양은 어떤 건지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당시인들은 이 그림을 보고 실제 악기를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국조올해 설에 나오는 검은고와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악서에 나오는 검은고는 기록 태도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조올해 설해를 보고서 와, 15세기에 12개의 검은고가 있었어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유사한 사례로서 가야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야금이 국조올해 설해의 가야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가야금은 12줄, 안족 12개에 받쳐져 있는 그런 악기인데 이 국조올해 설해에 나오는 가야금은 그림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모자라죠. 미흡하죠. 12줄인지 알 수도 없고요. 안족의 개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뭉개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 악학괴범에 나오는 가야금의 그림을 보면 역시 치수라든지 12줄이라는 점, 또 모양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서 사이즈를 다 알려주고 있어서 역시 악서에 나오는 기록은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는 자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하는 사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야금 말씀드린 대로 12줄이 12개의 안족에 얹혀져 있습니다. 안족이라고 한 것은 기러기 발이란 뜻인데요. 안족이 기러기 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족이라고 하고요. 12줄인 것은 1년 12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의 사례처럼 15세기 국조올해 설해 가야금의 기록,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예서가 이 소홀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하는 그런 자료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상 자료를 읽을 때 중요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기록화의 경우에는 이 공식적 의례를 그린 경우 대부분 실제 연주 상황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에 가까운 아주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단 무용이 연행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무용이 연행되는 화면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무용이 한 화면에 동시에 담겨서 마치 춤을 한꺼번에 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오해를 낳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면 정 가운데 선율악 정제를 추고 있는데 그 위에서는 북을 놓고 추는 무고정제를 추고 동시에 여러 가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그림을 읽는 초보자들이 읽을 경우 이 여러 가지 춤을 동시에 췄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음악 도상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성을 무시하고 한 화면에 많은 것을 담으려는 의지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 자료를 동시에 연행된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헌의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음악 도상 자료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분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사례로 든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경우 그것은 기록까지도 함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의 실제와 기록 속의 내용이 다른 사례가 또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상자료 읽을 때의 주의점으로 가져와야 할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795년에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앞에서도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화면의 한가운데 보이는 것은 선유락 정제라는 궁중춤입니다. 배를 중심으로 해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 춤은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장면을 소재로 한 궁중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춤 안에 담겨 있고요. 그 바로 윗부분에 보이는 춤이 북을 중심에 두고 추는 무고정제라는 춤입니다. 무고정제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두 명이 추고 두 대의 무고가 동원이 됐지만 무대가 더 큰 경우에는 넉 대가 동원이 되고 북의 숫자는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대가 동원이 되고 있는 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가 한 화면에 모두 담은 경우에는 그 화가의 의지 그리고 그림의 구도상 보기 좋은 그런 구도를 취하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음악 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음악 도상 해석의 단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한국 음악 관련 그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특별히 사람들이 잘못 읽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관련 시기의 역사나 문화사적인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 세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게 되면 도상 해석에서 오류는 최소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음악 도상학적 방법으로 한국 음악 그림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